이번 수업은 에세이를 쓰는 방법입니다.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라는 주문을 받죠. 잘 쓰는 에세이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볼게요. 에세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생각이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나, 에세이 초안, 또 수정문은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세이가 아닌 것부터 살펴보죠. 흔히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세요 하면 학생들이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줄거리 요약입니다. 1장에서는 주인공이 이렇게 했어요. 2장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 에세이를 읽고 나면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되지만 도대체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실수는 이른바 독후감,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경우입니다. 즉, 감상문이라고 해서 감정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읽고 나니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에세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글. 우리는 이걸 에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생각이 뭐지? 우리는 눈 뜨고 있는 동안 계속 생각하지만 정작 생각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죠. 생각이란 뭔가 알아봅시다. 점심에 뭐 먹지? 아, 짜장면 먹자. 아, 아니야. 어제도 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먹어야지. 그럼 뭐 먹나? 자, 이처럼 생각이란 자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대답을 버리고 새로운 대답을 찾기도 하고 또는 대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이처럼 생각은 질문과 답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알 수 있죠. 좋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는 쓸모 있는 생각, 가치 있는 생각을 적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쓸모 있는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질문들을 해야 돼요. 종종 사람들은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이어가지만 그런 생각을 나열해 놓으면 에세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질문에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 질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쭉 질문과 답을 이어가는 과정을 글로 적어 놓으면 읽는 사람이 재미있게 따라올 수가 있죠. 그러면 에세이 초안은 어떻게 쓰느냐? 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에세이를 쓰기 전에 작업이 하나 있어야 돼요. 즉,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수시로 적는 메모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메모지는 별게 아니에요. 포스트잇을 사용해도 좋고 공책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메모지들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질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을 읽고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과연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만큼 책을 잘 읽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답이 허술하면 책을 한 번 더 읽어야 되고 답을 했는데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답에 반대 의견을 내보면서 어느 게 더 적절한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에세이 초안을 써놓고 나서 바로 수정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루 정도 묵혀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걸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지? 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글이 좀 더 읽기 쉬워지죠. 책을 읽고 나서 초안을 빨리 써야 돼요. 일찌감치. 그래야 마감 기한 안에 한 번 다시 보고 검토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마감 전날까지 책을 읽고 마감 아침에 글을 쓴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정말 잘 쓴 것 같지만 남이 읽을 때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글이 되기가 쉬워요. 수정을 하면서 글이 길어지는 경우보다 짧아지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다시 읽어보고 고쳐 쓰고 걷어내면서 글이 좀 더 탄탄해지고 쫄깃해지는 거죠. 문장은 짧게 쓰고 불필요한 수식어도 지우고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이런 말들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무얼 더 써넣으면 내용이 풍부해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뭘 걷어내도 뜻이 유지가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볼까요? 자, 책을 다 읽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들은 책에서 답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질문들은 책에서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책을 또 하나 읽어야지. 내가 답하고 싶은 질문을 고르는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참호 전투에 참가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보기로 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독일 작가 레마르크가 1차 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전쟁 소설이다. 자, 이 부분까지는 책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서 주인공이 어떻게 했고 이러면 요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풀어가네요. 이 소설은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반전 소설의 모델이라 불릴 만큼 그 상징성이 크다. 어라? 이걸 어떻게 알지? 이 책만 읽어서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글들도 읽었거나 또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 대한 서평을 읽은 거죠. 자, 참호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참호 안에서 수개월째 어제 같은 오늘을 반복하는 군인들의 이야기는 지루하고 또 불쌍하게 들린다. 에세이를 쓴 사람의 감정이 좀 나오네요. 지루함을 느꼈고 불쌍함을 느낀답니다. 참호란 전쟁에서 군인들이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깊게 파고 그 안에 숨어서 전투를 하는 구덩이다. 참호를 설명하죠. 도대체 이 참호는 왜 나왔을까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의 답을 그 다음 줄에 쓰네요. 1차 대전에서 군인들은 기관총과 대포 공격을 피하기 위해 참호를 팠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줄에서 이야기합니다. 양쪽 부대가 모두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서부전선의 전투는 불편하고 비참하고 지루한 싸움이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참호 안에 갇힌 주인공은 영웅적인 활약을 기대했던 자신과 친구들이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부추겨 군대에 지원하게 만들었던 교사, 자신들을 괴롭혔던 훈련소 교관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로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갑니다. 이처럼 에세이를 쓴다고 하면 단지 책에 관한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둘러싼 다른 이야기, 또 책을 읽은 나의 생각까지 종합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빨리 수업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건가? 정말 그런 것인가? 준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준비 시간이 길면 쓰는 시간은 짧아져요. 준비 시간이 짧으면 쓸 때 시간이 길게 걸려요. 자,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준비하나요? 책을 읽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적어. 가능하면 질문과 답으로 적으면 좋아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이 종이를 옆에다 쌓아놓고 또 계속 읽어요. 그러면 그 종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요거랑 비슷한 질문이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초안을 쓴 다음에 걷어내고 정리하면 됩니다. 주어나 수어를 정리할 때 팁이 있나요?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쓴 다음에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면 어색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읽으면 내가 써도 너무 잘 쓴 것 같아. 스스로 감동 먹어. 근데 읽어보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이런 게 나와. 만약에 그보다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밑줄 그으세요. 주어의 밑줄, 수어의 밑줄. 그러다 보면 주어 수어가 안 맞는 걸 찾게 될 거예요. 에세이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처음에는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한 단락만 써도 돼요. 연습하는 사람 입장에선 책 읽고 단락 하나, 그러다가 이제 점점 단락 두 개, 단락 세 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A4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 좋은 질문이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질문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질문은 그닥 좋은 질문으로 안 봅니다. 예전에 다 배웠죠? 질문 네 가지, 사실적 질문, 단답형. 이거는 좋은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 답이 짧아. 해석. 그렇죠? 그 다음에 평은 평가. 나머지 사는 사색. 이런 질문들을 많이 생각하면 좋아요. 독서 토론용 책이 뭐가 좋느냐? 저는 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 재밌어야 돼요. 개인 취향이 다 있는 거죠. 그 GHSA의 어려운 점은 고전을 너무 읽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고전에 정의가 있죠. 실용적 정의,
원래 정의 말고 제가 생각하는 고전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이름은 다 아는데 정작 읽었다는 사람이 없는 책. 고전은 한 절반 읽고 좀 재미있는 책, 좀 저는 좀 섞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과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랑 "에세이를 쓸 때 좋은 팁이 있나요?"를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끝에는 내 결론을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결론은 앞에도 한번 들어오고 끝에도 한번 들어와서 앞뒤에 다 있을 때 이게 훨씬 더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저는 보통 그렇게 쓰지 않고요. 에세이가 재밌게 하려고 앞부분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참호 전투에 관련된 걸 쓰겠다." 옷장 안에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서 못 나왔다거나 이런 경험을 먼저 쓸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하고 재밌어 했다가 나중에는 '이씨 이러다 아무도 나를 못 찾는 거 아니야?' 겁이 났던 이야기. 뭐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참호 얘기로 넘어가면 쉽게 이야기에 빨려 들어오겠지. 에세이 초입에 질문을 던진 다음 결론을 깔끔하게 맺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성경적인 교훈을 주는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바람직한가요? 게다가 기독교 세계관적 글쓰기를 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탁상 공론식인 것 같아서 꺼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자, 기독교 세계관적 글쓰기라는 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책의 내용을 모두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글을 쓰겠다는 건 쉽지 않아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읽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쓰면 자칫 무슨 일이 생기냐면 쓴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억지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억지스럽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글을 쓰는 거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면 사실 거의 뭘 봐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 현민이가 세상의 모든 걸 봐도 다 종이로 봐. 책을 봐도 다른 사람은 '야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내용을 볼 때 현민이는 '야 이 종이 좋은 거 썼네.' 이런다. '이거 접으면 진짜 이거는 작품 잘 나오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모든 에세이를 쓸 수는 있으나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지금 여기저기서 웃느라 지금 "예언이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예. "심호흡. 수업하다가 기절하면 안 돼요." 이 글쓰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해 보면 이게 육체 노동이 상당해요. 꽤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이걸 버텨야 생각이 나와요. 인도 사람들이 요가를 만들어낸 이유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명상을 하는데 적합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요가를 한 거예요. 지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몸이 받쳐줘야 돼요. 글을 쓰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려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오랜 시간 글을 읽고 계속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글쓰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좋은 글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뛰어난 작가들한테 "언제 글 쓰세요?" 그러면 작가들이 "영감이 오면 일필휘지 한 방에 써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는 출근하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글이 나오건 안 나오건 무조건 2 시간 씁니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냥 "나는 놀아가면서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쓸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생각은 절대 그렇게 안 떠올라요. 펜을 붙잡고 종이를 들고 아까 얘기했죠. 계속 메모를 해 가면서 이 메모를 모아 놓고 글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늦은 시간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